이렇게 들고 해가 뜨기 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대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딱 붙여서 이거 보죠. 액션캠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해서 기울어짐 45도까지 잡아주고요. 포켓3는 기계식 짐벌로 기울어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해가 뜨기 전이라 빛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차이가 보여요. 오즈모 액션4가 센서가 커지고 저조도에 좋아졌다고 하지만 오즈모 포켓3와 비교한다면 노이즈 자글자글 거림이 많이 보여요. 지금 한 손으로 쭉 뻗어가지고 잡았을 때 거리고요. 지금 이 정도 화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 정도 밝기가 나오고요. 플리커 현상 같은 게 웬만해가지고 잘 안 보일 겁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전체적으로 플리커에 강하게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광으로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쳤을 때 노출이 잘 맞는지, 사람 표현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을 쭉 뻗은 상태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도의 크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는 화각을 좀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넓은 화각으로. 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건 호라이즌 밸런싱,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그 옵션이 가장 좋아서 그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기울었을 때 이 화면을 내가 이렇게 기울여도 얘는 정상적으로 잘 찍어줄 겁니다. 절대 기울어짐 없이. 영상을 사용하려면 흔들림, 기울어짐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화각은 오즈모 액션4가 조금 더 넓고요. 저조도에서 아무리 개선이 됐다 해도 오즈모 포켓의 1인치 센서에 비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빛을 보시면은 뿌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살짝 끼어 있습니다. 현재 삼각대에 올려놓고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찍는 건데도 지금 차이가 보여요. 오즈모 액션4는 바닥이 약간 흐린 느낌이 나고 오즈모 포켓3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역광으로 주변부의 색깔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얼굴의 색감은 완전 다르죠.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내가 이렇게 액션4도 포켓3도 이렇게 기울어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오히려 기울어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둘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기계식 짐벌로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전자식 보정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기울여도 얘는 정상적으로 잘 찍어줄 겁니다. 색감이 액션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액션이요? 액션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밝기 차인가? 생각보다 액션이 좀 더 밝은 느낌이네요. 좀 달라갖고 신기하네. 그래도 어디 가면 그런 생각 나죠. 생각나죠, 없죠? 아, 여기서 들어뛰고 싶다. 그러니까 제 친구 어제 자기 여자친구랑 그 데이트 간다고. 비교해 볼게요. 포켓3 용도는 브이로그 카메라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음식 또한 많이 담을 거예요.
오즈모 포켓3는 현실적으로 보이고 액션4는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오즈모 포켓3는 배경 흐림이 살짝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에 집중하기에 좋습니다. 색감이 액션이 훨씬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들고 싶다. 그러니까. 소리 수음에 대해서는 둘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찾자면 포켓3는 조금 더 밝은 소리, 많은 소리들이 들어왔고요. 오즈모 액션4는 조금은 무거운 소리라고 느낌이 오고 주변의 소음을 약간은 줄여줬어요. 친구 어제 자기 여자친구랑 그 데이트 간다고 친구 어제 자기 여자친구랑 그 데이트 간다고 남이섬 갔는데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막 데이트가 뭐였더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액션4 포켓3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액션4에 대한 리뷰를 많이 했죠. 이번에 포켓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JI 액션4와 포켓3를 비교해 볼게요. 포켓3에 대한 위치가 되게 애매합니다. 액션캠으로 보자면은 1인치 센서가 달린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카메라로 가면은 소니나 캐논이 있는 그런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는 제일 핫바리, 제일 아래에 있는 1인치 똑딱이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래서 액션캠 중에는 제일 좋은 뱀의 머리인 포켓3고, 카메라류에는 용의 꼬리, 용인데 제일 낮은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는 포켓3입니다. 이 괴상한 혼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대죠. 하지만 하늘은 좀 구름이 있는 편이에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늘 화각을 내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옆에서 찍을 때도 앞에서 찍을 때도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하지만 포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티브 트랙을 켜놓으면은 내가 이 화면을 안 본다 해도 나를 계속 중간에 넣어주니까 매우 편합니다. 사람 얼굴이나 이 배경을 표현하는 것은 확실하게 센서가 크고 1인치를 가지고 있는 포켓이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은 해가 안 떴을 때를 비교한다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액션캠하고 좀 다른 게 요런 데에서 좀 나오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나는 액션캠에 있는 화각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포켓을 사용한다면 이 화각을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영상을 찍어주니까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와도 저쪽으로 가도 나를 중간에 잡아주니까. 그리고 매우 멀리 가도 쫓아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움직인다 해도 쫓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피사체가 사라졌다 해도 좀 있다가 나타났을 때 다시 잡아주고, 사라졌다 해도 다시 나타나면 잡아주고, 아마도 이런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액션캠과 포켓의 차이점을 두라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액티브 트랙. 액티브 트랙이 포켓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반대로 액션캠의 정말 좋은 장점은 방수죠. 그리고 내구성. 액션캠의 장점과 포켓의 장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그 부분이죠. 방수가 되느냐, 내구성이 좋냐, 반대로 이렇게 액티브 트랙이 되냐, 기계식 짐벌을 사용하냐. 안정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전자식 안정화를 많이 봤습니다. 전자식 안정화 시스템은 어두울 때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기계적인 짐벌은 이 울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뛰어볼게요. 이 뛰는 건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뛰어보죠. 이게 확실하게 내 얼굴을 계속 바라봐 주니까 앵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내가 앵글에서 중간을 계속 잡아줘야 돼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지금 시간이 해가 매우 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해 뜨네요. 자, 이제
광량이 충분할 때의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역광, 해를 등지고 내가 시꺼멓게 나왔을 때 얼마만큼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를 완전히 등지고 있거든요. 해가 정확하게 카메라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도 내 얼굴이 보인다면은 다이나믹 레인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비교해 볼게요. 오즈모 포켓3는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뒤에 배경 흐림이 생깁니다. 배경 흐림이 된다는 거는 피사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액션캠하고 좀 다른 게, 액션캠하고 다른 건 딱 이거죠. 포켓은 액티브 트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카메라를 내려놓는 지금도 포켓은 제 얼굴을 잡고 있어요. 요런 데에서 좀 나오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액티브 트랙이 된다는 거는 피사체, 저를 화면 중심에 혹은 화면 원하는 위치에 계속 두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원하는 위치로 가줘야 된다는 다름이 있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와도 저쪽으로 가도 나를 중간에 잡아주니까, 내 얼굴을 계속 바라봐주니까. 들고 뛰는데 내 화면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래도 액티브 트랙이 되는 오즈모 포켓은 저를 중심에 잘 놔두고요. 액션4 같은 경우는 내가 중심에 가도록 잘 찍어야 된다는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앵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장착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놀랍겠죠. 그래도 창피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찍어 볼게요. 가운데로 가서 그냥 모르는 척 잽싸게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창피하긴 하다. 진짜로. 가방 놓고 진짜 달리기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했다. 눈치가 너무 보여요. 드론까지 띄우려고 그랬는데 드론까지는 못 띄울 것 같아. 드론까지 못 띄운다고 했는데 눈치 보고 살짝 띄웠어요. 지금 딱 가슴에 붙여가지고 최대한 사람들 이목 안 끌게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딱 붙여서 몰래 이렇게 들고, 한 번은 걷고, 한 번은 뛰고, 한 번은 얼굴 보면서 뛰고, 이렇게 3번. 그리고 해 떨어지고 한 번 더 띄워볼게요. 액션캠 하나만 할 때는 이렇게까지 눈치를 안 보는데, 이게 덩치가 커졌잖아요. 덩치가 커지니까 눈치가 되게 많이 보여요. 자, 이제 한 바퀴만 띄워볼게요. 일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달려봤습니다. 빛은 충분한 양이었고요. 색감을 보면은 오즈모 포켓이 약간 더 색감이 진한 느낌이 나요. 아까 전에 밥 먹을 때랑 정반대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오즈모 포켓이 약간 툭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오즈모 액션은 부드럽게 좌우 이동이 됩니다. 바람소리 감소는 둘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바람소리 감소에 대해서는 두 제품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역광일 때 오즈모 포켓이 강세를 보이네요. 색감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오즈모 포켓은 조금 가벼운 느낌의 수음이 되고, 오즈모 액션은 약간 무거운 느낌의 수음이 됩니다. 지금도 액티브 트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잡아주는 포켓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 떨어지면 그때 또 한번 해볼게요. 6시 2분입니다. 완벽하게 좀 어두워진 상태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려보겠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전자식 안정화 시스템 EI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상이 보이고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기계적, 물리적 짐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없이 잘 찍힙니다. 오즈모 액션 4 같은 경우 센서 크기도 커지고 저조도에 강해진 액션캠이라고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짐벌과 센서 크기가 더 커진 포켓하고 비교하니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셀피 모드 켜고 얼굴 찍으면서 가볼게요. 옵션은 바뀐 거 없어요. 가볼게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 저조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얼굴은 잘 잡았어요. 운동장에 조명이 많아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 색깔은 역시 둘 다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액티브 트랙 얼굴 트래킹을 사용한다는 것은 카메라를 들고 가는 입장에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고 가도 내가 중심에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달리거나 남을 달리는 모습을 찍어주거나, 그런데 저는 액션캠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면 중심에 잘 넣고 달리고 있네요. 이번에 저조도의 좋은 옵션을 바꿔올게요. 포켓3에서 저조도 옵션으로 했거든요. 저조도 옵션은 셀피가 안됩니다. 그리고 액션4에서는 저조도 EIS 활성화를 시키면은 매우 어두워지지만 이제는 흔들림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가져요. 아마도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ISO를 올려서 밝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돼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잔상이 살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다들 공부해서.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뛰어보겠습니다. 오즈모 액션4의 저조도 EIS 활성화를 켜주면은 화면은 많이 어두워지지만 잔상으로 흔들리던 것을 진짜 많이 잡아줘요. 밤에 달리는 영상을 액션캠으로 찍을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옵션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영상이 흔들려갖고 못 쓰는 것보다 좀 어둡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좀 쉬었더니 달릴만 하네. 힘이 잠시 동안 말하니까 힘드네. 오즈모 포켓의 저조도 로우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찍었던 포켓3와 지금 저조도 로우 촬영을 킨 포켓3와 차이점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아니면은 빛이 더 어두울 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차이라면 그냥 셀피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모드로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즈모 액션4는 저조도 EIS 활성화를 하면 너무나 많이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화면이 과연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짐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됩니다. 이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액션캠과 비교한 포켓3는 휴대성과 내구성은 액션이 더 좋아요. 주머니에 넣고 빼기가 쉽죠. 포켓3는 주머니에 넣고 뺄 때 케이스를 사용해야 해요. 화질은 포켓3가 많이 좋았어요. 특히 새벽, 저녁, 저조도의 차이가 컸어요. 액티브 트랙이 있어서 너무 편한 포켓3가 있고 방수가 있어서 좋은 건 액션4입니다. 서로 강점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포켓은 액션캠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편했어요. 그냥 카메라가 어렵다면 포켓3를 구매하시고요. 고프로 12 또는 액션4와 포켓3를 고민하고 있다면 포켓3를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액티브 트랙과 얼굴이 이쁘게 나오는 것은 액션캠보다는 포켓3죠. 이렇게 해서 저조도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포켓3와 액션4에 관심이 있거나 포켓3와 액션4를 샀거나 포켓3와 액션4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